물류는 더 잘하는 기업이 있고 택배를 더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의 우리가 밥그릇을 뺏을 필요 없다. 우리는 판매만 주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물류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게 만들어 놓는다. 그게 알리바바 마윈의 철학입니다. 저 알리바바가 이렇게 설명해 주신 대로 6개 관련돼 있지만은 거래대금은 엄청 많지만 매출 규모는 2023년 3월 결산에 한 160조 원 나왔더라고요. 그전에는 100조 원 전하다 뭐 얘기 중에 찡동닷컴도 매출 규모는 뭐 알리바바에 비해서 진짜 뭐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됐지만 그렇죠. 근데 거래액도 그렇죠. 매출도 작았죠. 근데 지금 눌렀죠. 징동닷컴이 거래액으로는 알리바바를 눌렀어요. 아, 그래요? 한번 왜냐하면은 징동닷컴은 뒤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봐야겠다. 징동닷컴은 최근에 직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징동닷컴 그룹 모시는 분들도 많은데 중국에서 1등하고 있는 기업이 원래 알리바바였고요. 2등이 징동닷컴인데 그 두 기업만 합치더라도 전체 중국 이커머스 시장의 거의 한 60%,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거의 막강한 독과점을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징동닷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알리바바의 거래액보다는 한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거래액과 매출액으로 본다면은 여기는 직접 물건을 사입합니다. 아마존 방식으로 직접 물건을 사입을 하고 그리고 그걸 판매했을 때 그게 판매액 전체가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징동닷컴이 거래액은 알리바바보다 작지만 매출은 알리바바보다 큰 기업이 돼버린 거고요.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존과 알리바바는 똑같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마존은 직접적으로 물건을 대부분 구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고. 마 교수님, 그래요. 코로나 때 알리바바를 역전했네요. 코로나 시기. 아니 제가 그 전에는 좀 뒤처졌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2022년 10월 결산이 192조 나왔네요. 맞습니다. 올해 200조 넘겠네. 23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치고 올라갔네. 알리바바가 그렇죠. 매출 규모로 따지면. 징동닷컴은 철저하게 중국 내수 기업이고요. 알리바바는 글로벌로 진출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또 위험 부담이 사실 알리바바가 많이 없죠. 알리바바는 직접적으로 물건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인프라를 직접 소유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알리바바와 징동닷컴, 아마존은 다른 기업입니다. 즉 아마존하고 유사한 기업이 아마존을 롤모델로 한 기업이 중국은 징동닷컴, 한국은 쿠팡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상품들을 직매입으로 가지고 와서 판매하고 물론 위탁 상품도 있지만 직매입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물류센터를 만들고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바로 미국은 아마존 원조고요. 중국은 징동닷컴, 한국은 그게 바로 쿠팡이 되는 거고요. 알리바바는 마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물류 인프라를 소유하지 않는다. 물류는 더 잘하는 기업이 있고 택배를 더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의 우리가 밥그릇을 뺏을 필요 없다. 그들한테 더 잘할 수 있게끔 우리는 판매만 주력을 하고 연결이죠. 중개만 주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물류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게 만들어 놓는다. 그게 알리바바 마윈의 철학이고요. 그게 이제 생태계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6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상품들이 차이나우라고 불리는 이 물류 플랫폼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알리바바가 60% 이상을 소유를 했는데 그 안에는 3,000개가 넘는 물류센터부터 뭐 이런 중간 거점이라든지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거점들을 모으는 거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3,000개가 넘는 물류 거점을 연결을 해서 그걸 판매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총괄하는 게 바로 차이나우라고 불리는 물류 시스템입니다. 물류 시스템만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알리바바는 직접적으로 모든 거를 소유하지 않고 네트워크만 연결해 놓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리한다는 거죠. 데이터를 통해서 관리하는 그런 기업이 알리바바고 그래서 전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을 때 전방송에서 알리바바는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물류를 직접 할 수가 없다. 마윈의 철학이 그렇다. 물론 미래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마윈은 다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는 진출하지 않는다는 게 철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존이 진출했을 때는 물류까지도 휩쓸 거고 다만 이제 국내 쿠팡이 막강하게 좀 그 자리 잡고 있지만 알리바바는 처음부터 국내에 들어올 때는 물류센터가 메인이 아니라 상품을 가지고 연계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대한통운이 됐던 롯데가 됐던 그런 물류 기업들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하느냐. 그게 화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물류 기업들한테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친구가 될 거고 엄청난 힘이 될 거고 아마존이 직접 들어온다면 엄청난 위협이 되겠지만 아마존도 사실 국내에 직접 들어오기 쉽진 않지만 그래서 타이밍도 놓쳤고 지금 시장에서는 맞습니다. 쿠팡이 선점이하고 네트워크 다 깔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어렵고 가만히
그러면 말씀 중에 저도 뭐 중국 쪽에 찡동닷컴은 중국 내수 시장의 글로벌 거점 참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류의 영향도 강화해놨고. 근데 알리바바는 플랫폼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방향이 다른 거고 차이니하고 있어도 그게 미비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예, 그렇죠. 중국 알리바바에 3,000개의 물류 파트너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3,000개의 물류 파트너는 전부 CEO가 있어요. 물론 알리바바가 어떤 기업은 30%, 어떤 기업은 60%, 70%의 지분을 투자했어요. 그렇지만 일대 주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영권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뭐 매각을 하든지 뭐 나스닥에 상장을 하거나 뭐 중국 증시에 상장을 하거나 그거는 그분들한테 다 맡겨놓습니다. 네. 그냥 순수하게 이 물류 네트워크를 잘만 돌아가게 만들면은 만족한다. 그런 방식이고요. 징동닷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역에 730개의 물류센터를 지어놨어요. 엄청나죠. 엄청난 물류센터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물건을 직구매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는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가 어떨까요? 네이버는 네이버 풀트먼트 어라이언스라고 불리는 연합군이잖아요. 그리고 알리바바는 알리페이, 그다음 차이나오로 연결했던 것처럼 네이버는 그걸 네이버페이하고 네이버 NF에 해당하는 그런 뭐 이런 솔루션들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알리바바를 그대로 벤치마킹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쿠팡은 아마존을 그대로 벤치마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그래요. 중국 내수 시장에서 찡동닷컴이 매출이 22년에 192억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상당히 적어요. 옛날부터 알리바바보다 항상 적은 거 알았는데 매출은 앞섰지만은 시가총액이 55조 나오네요. 여기서 재밌는 게 알리바바는 244조 최고네. 엄청 떨어져서.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서 재밌는 게 맞습니다. 알리바바가 매출은 적은데 왜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높냐? 알리바바의 거래액으로 따진다면은 1,000조가 넘을 거예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은 200조지만 거래액이라는 거는 알리바바 6개 사이트에서 발생되는 모든 매출, 오프라인 매장도 있겠지만 거래액이 그 크니까. 매출을 다 합치면 거래액을 합치면 1,000조가 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판매자, 그런 여러 가지 제조업체들 그런 것들을 연결해내는 힘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장 가치를 좌지우지했었는데 네. 재밌는 거는 그걸 뒤집는 회사가 나왔죠. 네, 핀더터. 맞습니다. 네, 테무죠. PDD 홀딩스. 네, PD돌딩스, 핀더더라는 데가 재밌는 거는 핀더더는 사실은 다 함께 모여라는 뜻인데, 다 함께 모여라는 뜻인데,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농산물을 이제 연계하는 그런 사이트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을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원래 이게 1, 2선 도시가 아니라 3, 4선 도시에 있던 그런 약간 중국에서 보면은 해안가의 1선 도시들, 베이징이라든지 뭐 이런 큰 도시들이 있고, 상해라든지 내려고 들어갈수록 농촌이고 도시, 약간 낙후된 지역인데, 네. 그런 지역에서 처음 출발을 해서 그런 농민들 살리기로 출발했던 기업이 지금 엄청나게 커져 나가면서, 핀더더가 공동구매거든요. 공동구매를 통해서 게이밍을 하듯이 그런 쇼핑몰을 갖다가 만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엄청나게, 그 반향을 일으키면서 가격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징동보다도 알리바바도 저렴하게 물건을 팔았고, 그리고 게임을 하듯이 판매자가 10명이 모이면은 50% 할인, 네. 20명 모이면은 80% 할인, 이런 식으로 막 게임을 하듯이 쇼핑몰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공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테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낸 거죠. 만들었죠. 테무는 이제 팀업, 그다음 프라이스 다운이라는 뜻이에요. 팀업, 프라이스 다운 비슷해요. 테무 핀더도 뜻하고. 그래서 여러 명이 모이면은 가격이 다운된다는 뜻이 테무라는 뜻인데 네. 철저하게 미국 시장을 진출을 위해서 만든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2023년도 9월달, 8, 9월달에 불과 몇 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거의 지금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는 게 테무고, 네. 그 테무가 국내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아마존과 경쟁 관계에 있는 테무,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매출로는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용자 수로 본다면은 미국 시장에서 지금 미국 전체 다운로드 앱스 중에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위죠. 1위가 테무거든요. 2위가 근데 재밌는 거는 틱톡이라든지 캡컷이 2위예요. 뭐냐면 캡컷 같은 사이트는 틱톡에서 동영상 올리고 편집하는 사이트가 캡컷이라는 사이트인데, 네. 그런 그러니까 틱톡 사이트가 2등이고요. 네. 그 다음 3등이 쉰이에요. 즉, 지금 미국에는 진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엄청난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이트를 다 눌러버리고 중국의 이 커머스 기업 1, 2, 3등. 왜냐하면 틱톡도 커머스가 지금 같지 않습니까? 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커머스 기업 1, 2, 3등이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그 중에 1등이 알리익스프레스가 아니라 테무라는 거죠. 네.
물론 알리익스프레스 그 전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까지 인지도 있지만 테무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국 시장을 공략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국내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큰 신경 안 썼어요. 오직 네. 미국 시장만을 가지고 보스턴에다가 거기다가 본사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시장 공략을 하는 그런 회사였었죠. 예. 그래서 성공을 했고요. 예.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전 세계 이제 주요 기업의 앱 다운로드 수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중에 테무가 거의 3억 건입니다. 엄청나네요. 자, 제가 이제 최근 2023년 최종 데이터입니다. 전 세계 주요 시장 앱 다운로드 수 1위 거의 테무 시인인데요. 1위 테무 시인, 그 다음에 3위가 미쇼, 4위가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테무 시인 알리가 탑5에 들어가 있고 코스트코가 5위에 있네요. 자, 유럽 테무 시인 알리 1, 2, 4위, 중남미도 테무 시인 알리가 1, 2, 3위, 알리바바닷컴이 4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중동도 테무 시인이 1, 2, 알리가 4위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테무가 1위고요. 한국은 지금 테무, 알리, 시인이 탑5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 정도로 전 세계 시장에서, 근데 중국 내 시장에서는요, 테무하고 시인, 핀더더는 있긴 있네요. 근데 지금 알리바바하고 찡동이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테무 시인이 뭐 이게 위에 있다, 안 있다, 전 세계는 벌써 공략 다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거의 그냥? 그러니까 네. 이 전략이 핀더더는 이미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자리를 잡았어요. 예. 그래서 핀더더는 중국 시장을 위한 거고 네. 테무는 핀더더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직매입을 좀 강화한 거죠. 원래 네. 핀더더 사이트는 주로 이제 그 오픈마켓 형태로 공장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네. 이 테무가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테무 같은 네.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면은 뭐 B2C, C2C 얘기하잖아요. 여기에는 C2M이라 그래요. 그래서 커스터머 투 매니스펙처러예요. 옛날 우리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라고 그러잖아요. 비즈니스 커스터머에서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 비즈니스의 이 백엔드에 있는 이 매니팩처러, 제조업체하고 소비자를 연결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라는 거죠. 새로운 형태예요. 그래서 네. 커스터머 투 매니팩처러라는 이런 모델을 통해서 테무는 제가 무섭다고 얘기한 거는 로켓 배송입니다. 테무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은 그냥 판매자하고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사이트예요. 근데 테무는 직접 그 물건들을 사입을 하고 직접 자기들이 제조를 갖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테무는 그래서 공장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공장들, 전 세계에 있는 공장, 중국 내에 있는 네. 제조 역량이 뛰어난 공장들을 쫙 다 모아가지고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상품들을 모델을 보내가지고 그 모델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들이 네. 견적을 내가지고 합격을 하면은 다시 그 사이트에다가 엄청난 물량을 사입을 갖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핀 공장이라고 해서 광저우에다가 직접적으로 엄청난 물센터를 지어놓고 거기서 중국 전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물건을 제조하게 하고 그것들을 판매하면서 효율을 갖다 본다 하면서 인기 있는 상품들을 계속 대량으로 제조를 해서 물센터 물건을 채워 놓는 거죠. 예. 약 3만 명 정도의, 3만 개 정도의 그 공장에서 물건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면 엄청난 그런, 공장을 많이 확보를 네. 하고 있는 거고, 네. 판매자들도 물론 뭐 모으기는 있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로켓 배송 방식으로 물건을 직접적으로 제조한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네. 지금 테무가 전 세계 거의 1위 탑을 차지했는데 한번 요거 2023년에 미국의 이커머스 브랜드 광고 비용입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아마존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6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거든요. 테무가 바짝 쫓아왔습니다. 전년 대비 17배 증가한 5억 1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쉬인이 한 3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광고 비용도 아마 국내에서도 지금 테무 조금만 사용하다가 이제 뭐 장바구니 넣어도 그냥 엄청 지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테무가 전 세계에 석권하는 것도 되게 빠를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맞습니다. 지금 광고 비용 어마어마하게 광고 비용 엄청 쓰고 있는데 쏟아붓고 있어요. 테무가 예. 지금 슈퍼볼, 진짜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슈퍼볼 광고를 계속 지금 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를 키기만 하면은 테무는 90% 세일이라고 무조건 떠버려요. PC 화면에다가. 그러니까요.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 아마존 같은 네. 경우에는 20에서 50%인데 여기는 90%라고 계속 떴으니까 그렇죠. 궁금해서라도 들어가 버리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누군가를 네. 갖다 소개시켜주면은 무료로 물건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게임을 굉장히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그런 형태로 가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 그러면 과연 테무가 과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할까?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테무가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비만 하더라도 6천억을 쓰고 있는데 저 엄청나죠. 실제적으로 테무의 1년 적자 전체 물건 판매 중에서 30%, 글로벌은 30% 이상이
다시 뭐 이런 반품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폐기라든지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폐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걸 다 폐기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손실을 보면서까지도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분기당 한 2,000억에서 2,500억이에요. 1년에 테무는 1조 정도를 상품을 무료로 배송하고 그 다음에 반품 들어오는 거 폐기하고 1년에 1조를 쓰면서 시장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걸 국내에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무서운 게 테무가 무서운 거는 테무는 어차피 자기들의 직사입이고 직접 자기들이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쿠팡하고 똑같이 나중에 시장을 장악 끝났을 때 그때부터는 제값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무야말로 제가 얘기했던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하나가 제일 무서웠던 거 1688이 있죠. 1688은 세계의 공장을 직접 우리나라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거고 네. 테무는 그 공장들에 있는 물건들을 직접 제조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직접 사입을 해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알리익스프레스보다 가장 무서운 거는 2024년도에 바로 1688과 테무가 될 거다.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네. 2024년도를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테무하고 1688.com 또 알리익스프레스 관련해서 알리바바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조철이 마정수 방송입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